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스토리텔링 학교를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의로서 이야기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약간 순서를 바꿔서 우리 부족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나눌까 합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을 파푸아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파푸아라는 단어는 그 원주민들의 언어인데요. 이 파푸아라는 말은 곱슬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피부가 검고 이 머리가 완전 곱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다가 연필도 꽂고 다닐 수 있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들은 각종 못을 이 머릿속에 꽂을 수가 있을 정도로 머리가 곱슬로 엉겨 있습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의 두발 관리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이 머리가 곱슬인 데다가 제대로 샴푸나 비누를 사용해서 감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머리에 이가 많이 생기고 또 피부병이 머릿속에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가게 되면 면도날을 구하에다가 이 정규적으로 남자하고 여자고 머리를 아주 빡빡 머리를 밉니다. 그래서 마치 스님처럼 우리 부족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머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삶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머릿속에 있는 이도 모두 없어지고 특별히 피부병도 그 기간에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와 같이 두발 관리를 하듯이 우리의 속을 다 까놓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드러낼 것 드러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없앨 것 없애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야기의 효과와 가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야기 효과는 이미 인구 통계학적으로 또 나이에 관계없이 인종, 또 성별, 문화권, 언어권에 관계없이 그 효과가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은 사실을 듣는 것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기억하는 데에서 20배 차이가 난다.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지식이나 정보는 20배, 직접 정보나 데이터를 들은 것보다 20배 더 잘 기억된다는 그런 통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직 심리학자인 팩 뉴하우스라는 사람은 잘 다듬어진 이야기는 사실의 나이나 도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사실 이야기가 사람들의 세계관에,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는 쉽고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성이 강한 병과 같이 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성을 자극하여 결단을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결단을 내리려면 일단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감동이 없다면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결단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야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엔돌핀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발견되었죠. 과학자들은 그걸 다이돌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준다면 그는 결단을 내리게 될 거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상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 가상체험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간접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꼭 실제로 몸을 써서 행동을 해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상체험, 간접체험도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90년대 이탈리아에 있는 파르마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숭이를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를 의자에 묶어두고 이 머리에다가는 천공을 많이 뚫고 가는 전기선을 메터기와 연결을 해서 이 신체 어느 부위가 대뇌 피질의 어느 부분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지를 실험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연구가 끝나고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모두 점심 먹으러 갔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일찍 혼자 점심을 먹고 들어오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와서 창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연구원이 들어옵니다. 그 연구원은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연구원이 무심코 이 메터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메터기가 계속 여기저기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연구원은 오작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숭이가 아무것도 안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건 뭐였냐면 첫 번째 연구원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숭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숭이가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연구원의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메터기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손을 움직이면 원숭이가 손을 움직인 것처럼 또 입술에 아이스크림이 닿으면 마치 원숭이 입술에 아이스크림이 단 것처럼 식도에 넘어가면 식도에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원이 들어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제안을 하죠. 내가 방금 이상한 걸 봤다. 그리고 제안을 하기를 우리의 연구 방향을 바꾸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울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mirror neuron이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나 동물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직접 운동선수가 아닌데도 경기장에 가 있는 관중들이 열광하는 이유고 우리가 직접 드라마와 직접 관련도 없고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들으면서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우리가 그걸 듣고 봄으로 간접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는 초청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은 글을 읽거나 성경을 읽는 바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야기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는 유치하기까지예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가 어린아이용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용하는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나이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교육 경험에 관계없이 글을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데 이야기가 바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그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야기는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되고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 상상력과 시각화를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계속해서 비디오만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의 상상력은 죽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사실 이야기를 들음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아서 이해하는 것과 뭔가를 들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텔레비전을 보고 뭔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멍하니 보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각을 통한 학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청각을 통한 학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죠.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단어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상상을 더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청각을 통한 이야기는 시각을 통한 이해와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름다움의 진가와 언어의 리듬을 개발시켜주는 게 바로 이야기의 가치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어휘력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이 증대가 되고, 사실 우리가 선교사들이나 외국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어휘력을 증대시키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언어의 이야기를 하나씩 익혀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휘력도 증대하고 이 말의 능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대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읽기에도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번역 현장에서 오래 사역을 했는데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그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이야기를 글로 쓴 다음에 그걸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읽고 싶어하고 또 책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과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구청별로 이야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